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주차 수업입니다. 황금 연휴 마지막 일이 됩니다만 휴강 없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휴강을 하면 보강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코로나 확산 방지와 우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수업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이론 과목은 한 학기 동안 계속할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는 우리 과제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제물 안내는 우리 다음 주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자,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전반부 총정리하는 시간이라 그랬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미래 직업의 변화 트렌드와 영향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영향으로 3대 영향과 11대 세부 영향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알아보기 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를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여기 PPT 자료를 보면은 우리 국내 대표 직장인 전용 SNS 블라인드를 서비스 중인 팀 블라인드는 블라인드를 이용 중인 직장인 351명 대상으로 직장인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언론 보도자료인데요. 직장인 65.9%가 9%가 상당수의 직무가 인공지능에 대체할 것으로 답을 했어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이후에 상당수 직무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술의 진보가 10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한 것을 보면은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아르바이트 직원 대신 무인 기계로 주문을 받고 글로벌 주요 백화점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이 안내를 대신하고 있죠. 최저임금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생존할 수 있을까요? 기업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어떤 역량을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할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조사에 보면은 우리 65.9% 한 70% 가까이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무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기 보면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쉬운 직군하고 인공지능이 절대 대체하지 못할 인간의 능력은 무엇인가라고 했거든. 먼저 대체하기 AI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쉬운 직군은 뭘까요? 한번 봅시다. 왼쪽에 있는 PPT. 회계, 재무, 세무 67.5%가. 그 다음 일반 사무직, 운송, 물류, 배송 이런 것들은 로봇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의료, 법조, 고객 상담 서비스, 금융기획 운영 이러한 것들이 인공지능이 대체되기 쉬운 직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절대로 대체하지 못할 인간의 능력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이 창조력, 기획력, 그죠? 특히 창조력. 이 창조력은 우리 인간이 창조를 하는 것이지 생각을 하는 거지만은 로봇은 사람이 시킨 것을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력이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일부에는 인공지능도 창조하지 않을까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창조 능력까지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행력, 이해 수응력, 상황 대처력, 협동력, 추진력, 운영력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캐시 마크죠. 사실은 어떻게 AI가 어디까지 그 변 이거는 맥킨지가 뽑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5대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했어. 여러분들 맥킨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 언론이나 뭐 잡지나 우리 SNS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전문 저 프로그램에서는. 그래서 컨설팅 그룹 맥킨지는 그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죠? 이 맥킨지가 뭐야라고 생각하지만은 맥킨지가 컨설팅 그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의 리더십이 가져야 할 자질 5가지를 그 키워드로 요약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민첩성, 변혁성, 연결성, 증폭성, 보편성 이렇게 5가지. 그 민첩성은 뭐냐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는 여기 추격형 그 성장기의 리더상이고 뒤에는 미래 그 리더상이에요. 그래 경험에 근거한 방향 제시, 강력한 추진력이었다면은 우리 미래는 변화에서 기회 포착, 빠른 의사 결정이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이 리더의 경험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 성장해 왔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되느냐? 조직 전체가 외부 변화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기민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유연한 그 의사결정 체계는 필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변혁성, 효율성 극대화 성장이고 우리 앞으로는 새로운 그 게임의 룰을 세우고 우리 창조적 파괴가 나옵니다. 창조적 파괴에 나설 수 있는 가감한 성장 주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혁신적 접근으로 새로운 판을 짠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창조적 파괴가 있는 가감한 성장 주도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일구는 것과 과거의 공식일 뿐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성, 커넥티드죠. 이거는 즉 외부 지향성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제한적 네트워킹이 우리 광범위한 네트워킹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 일부 고위급의 제한적 네트워킹이 아닌 그 조직 전체의 광범위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외부 파트너와도 그 협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그 교류에도 활발히 나서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증폭. 과거에는 뭐죠? 권위를 바탕으로 지휘를 했다면은 지금 구성원 능력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조직 체계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수 리더의 권위를 바탕으로 그 조직을 지휘했다면 앞으로는 구성원의 전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 지원이나 조율, 그 협상에 초점을 맞춰라는 그런 그 조언입니다. 그 다음에 맥킨지가 뽑은 그 5대 리더십 그 마지막에 그 보편성을 보면은 중요한 거는 그죠? 우리 이제 과거에는 게 나의 그 스타일을 고수했지만은 앞으로는 어떻게 됐냐? 세대, 지역, 그죠?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그 영향력이죠. 그래서 세대와 지역 차이를 극복하는 영향력을 그 발휘해야 혁신적인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어쨌든 우리 이제 맥킨지가 뽑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5대 리더십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뭐냐? 세계 경제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이 우리 뭐라 그랬죠? 여기서 내가 저 기록을 나눴는데 월드 에코노믹 포럼이라고 했잖아. WEF. 제가 이거 첫째 시간인가 두째 시간인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그 처음에 그 말이 생긴 게 우리 이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보스 포럼.
그래서 이때 우리 저 세계 경제 포럼 월드 EP 그죠? 월드 에코노미 포럼 회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크라우드 슈바프라 그랬어. 언제 이야기했다 그랬죠? 2016년 1월 달에 어디에서? 스위스에서 제46차 다보스 포럼이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언급했다라는 그렇게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 4차 산업혁명이 경제, 사회, 문화, 인류 환경 등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제가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가장 급속하게 시스템이 재편되고 이루어지는 분야가 우리 교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저 대학도 교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생들도 우리 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21세기의 기술, 학생들이 갖춰야 할 기술이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인류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틀에 박힌 육체적 노동 관련 기술이나 인지적 기술을 그 교육 지향점으로 여겨왔잖아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교육의 틀 대부분이 현재까지 우리 그 교육 현장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4차 산업혁명은 그 대량 체제, 그죠? 대량 체제에 맞춰 가지고 획일화된 교육을 받는 인재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교육 모델은 뭐라고? 인문사회와 인문학, 그죠? 인문사회 학문이라고 인문학과 이공계의 기술이 접목된 창의적인 융합교육이라고 이야기했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21세기 기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술이라고 하면 꼭 엔지니어, 그죠? 우리 공학적인 기술로 해석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학생들이 갖춰야 할 기술들이 뭐냐? 크게 우리 기초 문해, 역량, 인성자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 문해는 뭐냐? 학생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핵심 기술을 적용을 시키는지거든. 그러면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문해. 그죠? 요거는 문해라는 것은 우리 국어입니다. 국어. 언어. 문장을 보고 해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죠? 그냥 사실 우리 여기에 있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어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우리 국어로서는 읽을 수는 있는데 해석을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우리 여기 제가 오늘 슬라이드가 한 20장 가까이 되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하나의 단어들도 보면은 아는 것지만은 확실한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수해는 뭐죠? 수해? 수학의 해석이죠. 그죠? 우리 산수, 수학, 이런 것도 기초, 우리 수리 능력도 갖춰야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 과학 문해, 우리 과학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ICT 문해, 이거 정보통신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문해. 그 다음에 우리 재정, 이 돈에 대한 거, 자금에 대한 거, 우리 금전적인 마인드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와 시민, 그죠? 이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주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책을 많이 읽는 거죠. 그죠? 요즘은 책 읽기 싫은 사람들은 우리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그 지식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어요? 모르면 암기를 해야 되지만 요즘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 정답은 전부 다 이 스마트폰에 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이 기체 문해는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온라인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이 정보력을 갖고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여기 나온 거죠. 두 번째 부분, 역량.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학생들이 어떤 복잡한 도전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는지, 도전 정신에, 이제 도전에 대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비판적인 사고를 갖출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물건을, 이 해석을 피워놓으면은 여기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문제점들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판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그래서 그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창의성이죠, 그죠? 그 창의성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창의융합이라 그랬어. 요 협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 이다 합치면 어찌 보면은 창의융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비판적인 문제 해결 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초적인 이런 것들을 암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러한 이 정보를 통해서 나의 몸에 습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질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들의 변화에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또 창의성이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주도성이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창의성으로 내가 그 주도성으로 해나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그 마인드. 그게 바로 우리 도전 정신이거든요. 도전 정신의 앞에서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또 적응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이제 우리 8주차 끝나고 우리 9주차부터는 우리 이제 기업가 정신을 한번 언급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적응력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그 설계를 해 나갈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앞에서 이 배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이 나의 그 목표와 그 비전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 리더십. 나의 성격 나는 리더십이 없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리더십의 함량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공부거든. 그죠? 그래서 스토리 텔링도 배우고 그 여러 가지 우리 대해서 내 개인 개발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학과 문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과학이 어떠한 그 변천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래 보면 어때요? 어쨌든 우리는 깊게는 못 들어가지만 이 전반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이 필요한 건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책을 많이 읽어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지만 요즘은 책을 많이 읽으면 좋지만 SNS 시대, 온라인 시대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정보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유튜브로 들으면 돼요. 그죠?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력 이야기도 하지만 이 부지런해야 된다라고요. 그죠? 이게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을 이 터들을 못 해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 과거에 저거하고 과거의 그 환경하고 우리 미래 사회가 달라진다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의 그 고마자와 대학 교수들 경제학자거든.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이노우에 그 도모히로가 제시한 CMH라는 게 있어. 그럼 C는 뭐죠? 크리에이티브, 그죠?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창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M은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우리 보통 관리지만은 우리 경영 관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H는 허스피탈, 그죠? 허스피탈. 이거는 우리 고객 감동 계열이라고 해요.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본의 그 이노우에 그 도모히로 이분이 보니까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많이 그 경제적으로 경제학과 많이 결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CMH라는 이 세 가지 분야의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한 사람이야. 물론 뭐 이런 것들은 누구라도 이야기 다 할 수 있지만 그죠? 이 논문이라는 건 학자가 가장 처음에 그죠? 이렇게 그 언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물건을 만들면은 이 특허를 출연하잖아, 그죠? 논문도 마찬가지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러한 그 연구 논문들 이슈가 있지만은 내가 빨리 그죠? 이슈를 해서 논문화 시키는 것이 내가 이야기한 것으로 되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조적 계열.
창조적 크리에이티브로 보면은 우리 소설, 영화, 연구개발, 상품기업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 이런 직업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경영관리 계열의 기업의 점포, 공장관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고객감독, 고객감독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요 개호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개호는 우리로 말하면 그냥 요양이라고 보면 더 알 수 있어요. 요양, 간호, 호텔맨, 마사지사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고객 감독 계열로 인해서 그 미래 직업 이러한 직업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앞에서는 뭘 배웠죠? 우리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한 학생들의 그 21세기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러면은 거기서는 뭐가 나왔죠? 우리 기초 문해력을 익혀야 된다. 그 다음에 영양을 알아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초 문해는 그 우리 문장력에 그 해독하는 거, 그 다음에 수리 능력, 과학 문제, 뭐 ICT,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알아야 된다 했고, 우리 영양은 우리 비판적인 사고나 그 문제 해결, 창의성, 의사소통, 막 이런 것들을 그 익혀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미래에 우리 갖춰야 할 영향들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우리 이거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뭐냐? 복잡한 문제 해결. 복잡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분석을 사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해결책을 구현하는 것.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뭐라고요?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고 해결책을 구현한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비판적인 사고. 우리 학생들의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앞부분에 배운 학생들이 가져야 할 그 역량이 있었잖아요. 그 역량이 그 연속상입니다. 그때는 이제 학생으로서 배우는 거고, 지금 그걸 몸에 익혀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을 그걸 강화시키는 거지. 자, 비판적인 사고는 어떤 능력이냐? 향후 비즈니스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더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창의력.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 그 다음에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창의적인 직원을 고용하고자 할 것이다. 이런 회사에서 이런 그 인재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야 기획력을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직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 관리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이거 네트워킹이지, 커뮤니케이션, 공감 능력, 그죠? 바디랭귀지를 잘하는 사람들.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 사람 관리하는 거. 회사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타인과의 조정, 그죠? 그리고 동료들과의 그 접근 방식의 유연성의 의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감성지능.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갈등을 해소하고 직장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죠? 만화에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일곱 번째, 판단과 의사결정할 수 있는 순발력이네. 우리 센스, 그죠? 센스도 있어야 됩니다. 기꺼이 보면은 기꺼이 책임지고자 합니까? 울타리에 앉아 있는 대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Yes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지향성. 이것도 WEF 나오죠.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서비스 지향성은 앞으로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될 것이라고 그 예측을 했습니다. 자, 9번째, 협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협상 능력. 아주 중요하죠, 이것도. 사람들 간의 그 사이에 그 차이를 조화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인지적 유연성. 새로운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생각, 시스템, 프로세스, 자원, 데이터 등을 믹스 매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이게 바로 뭐 창의성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제가 우리가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죠. 기업가 정신, 앙트레프레너십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비즈니스 모델 맨날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 근데 저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기업가 정신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왜 중요한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배워볼 겁니다. 저는 이러한 그 미래 근로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업가 정신을 넣다. 그죠? 정신. 왜 중요한가? 기업가 정신은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 것이다. 우리 앞부분에 우리 21세기서 기초, 문해, 역량, 인성, 자질 있죠? 이런 것들을 배운다. 한번 여러분들 기억만 하고 있으세요? 우리 다음 주 시간에 왜 이런 자, 지금까지는 그 미래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 세계경제 포럼에 발표한 내용들 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자, 이제는 그 정리하는 그 차원에서 한번 그 알아봅시다. 여기 보면은 그 우리 미래에는 그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은 그 서서히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기계로 대체되고, 인간은 그 창의력이나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과 그 로봇의 그 협력 관계인데, 이와 같이 그 미래 일자리 그 환경에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역량은 그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우리 미래 인재는 접해보지 않는 복잡한 문제와 마주했을 때 문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동시에 남과 다른 시선으로 분석하여 창의적 대안을 도출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기계와 협력하고 소통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미래의 인간이 기계와 공상하는데 필요한 그 3대 그 역량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그게 바로 우리 문제인식 역량과 우리 대안 도출 역량, 협력적인 그 소통 역량. 요 이야기를 이 그림 보면 이해가 되겠죠? 우리 복합하는 우리 인간과 어쨌든 인간과 그 우리 이제 로봇, 인간과 기계 공생. 그래서 문제인식 역량과 대안 도출 역량. 우리 3대 미래 역량의 그 첫 번째가 획일적이지 않는 문제인식 역량입니다. 요 하기 전에 요 3대 미래 역량과 11대 세부 역량,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내가 이거는 우리 2017년도에 그 우리나라 그 미래 창조과학부 있죠. 미창구. 여기에서 미래준비위원회에서 우리 10년 후에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를 찾다라는 이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이 보고서는 기술의 진보와 경제적인 그 동인으로 인한 미래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과 직업의 트렌드를 전망하고 일자리 관련된 우리의 현실을 조망한 그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 미래에 필요한 역량으로 3대 역량과 11대 세부 역량을 그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이제 미래 그 우리 교육, 그죠? 우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제가 마지막 우리 전반기 그 수업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그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첫 번째가 우리 문제인식 영향이잖아요. 그죠? 문제인식 영향인데 어떤 문제인식 영향이냐? 획일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대 미래 영향 중 첫 번째의 그 영향은 인간 고유의 그 기계와 차별화되는 획일적이지 않는 문제인식 영향이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향은 기계와 경쟁하는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인간 고유의 인문학적, 감성적, 비판적인 상황 해석을 더해 기계와 차별화된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서 그게 바로 우리 유연하고 감성적인 인지력, 능동적 자료 탐색 및 학습 능력, 비판적 상황 해석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뒤에 이제 11대 세부 영향으로 가면은 이러한 유연하고 감성적인 인지력, 능동적 이거하고 비판적 해석력 이런 부분에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를 이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연하고 감성적 인지력은 뭐냐라고 하면은 문화적 이해와 감성적 해석을 더 함으로써 복합적인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영향을 이야기하는 거고, 능동적 자료 탐색 및 학습 능력은 상황과 관련성이 있는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고 학습을 통해 문제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영향. 그 다음에 비판적 상황 해석력. 그 상황 해석력은 일반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문제의 핵심을 해석할 수 있는 영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대안 도출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필요한 영향은 인간의 고유 대안 도출 이제 영향이라고 그랬어. 인간의 그 개개인이 갖는 다양성을 조합해 기계와 차별화된 대안을 탐색하고 도출할 수 있는 영향이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이러한 영향을 활용한다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지식을 추출하여 종합적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양한 그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다양한 유형의 소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립하여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구조 설계화된 휴먼 모니터링 능력, 유인형 협력 능력, 협력적 의사결정력, 휴먼 클라우드 활용 능력, 시스템적 사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멈춰가지고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역량에 따라서 우리 다음에 어떠한 직업군이 있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는 기계와 협력적 소통의 역량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는 인간의 그 고유의 역할을 바탕으로 기계와의 공생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이런 역량은 지금도 필요하죠.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면 되겠죠.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기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더 많이, 그죠?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그 지혜를 잘 결합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해력. 그 다음에 정교한 첨단 기술의 조작 능력, 휴먼 컴퓨터 능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ICT 기기의 특성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ICT가 뭐죠? 정보통신기술. 그 다음에 정교한 첨단 기술 조작 능력은 우리 첨단 기술의 기기를 정교하게 조작할 수 있고 감수하고 보정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능력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휴먼 컴퓨터 조합력, 기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사람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미래 영양 활용 대표 직업을 이제 보기 위해서 또 11대 세부 영역으로 쪼개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획일적이지 않는 문제인식 영향을 활용하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한번 볼까요?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크게 유연하고 감성적인 인지력, 비판적 상황 해설력, 능동적 자료 탐색 및 학습 능력에 대해서 이러한 직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수업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어떤 직업인지. 소셜 디자이너는 어떤 직업이냐?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환경 문제 및 사회 범죄 예방 등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소셜 디자이너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감성 서비스 개발자. 감성이 사람의 마음을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여 다양한 감성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해됩니까? 뭐 이러한 직업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비판적인 상황 해설력. 비판적 상황 해설력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업 기획자죠. 끊임없이 변하는 사회 현상의 함의를 읽어내고 새로운 사업 분야를 제시하는 것.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 개발자. 이거는 어떤 직업이냐?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기술적 시스템의 개발을 활용하는 것. 여기 관리 시스템 개발자. 그 다음에 능동적 자료 탐색 및 학습 능력, 스타트업, 창업가입니다. 창업.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 생성과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사업 기회를 포착한 사람. 창업가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정보 활용 컨설턴트. 문제에 따른 정보를 조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다라고. 이런 이제 직업이 있다라는 거. 자, 다음 볼까요? 다양성의 가치를 조합하는 대안 도출 역량 활용 분야인데 크게 5가지. 구조화 설계된 휴먼 모니터링 능력. 그 다음에 협력적 의사결정력. 그 다음에 시스템적 사고. 유인형 협력 능력. 휴먼 클라우드 능력이 있거든. 이러한 직업들이 어떤 직업들이냐? 소셜 컨시어지. 어떤 직업이죠? SNS,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고객 요구에 맞춰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심리상담사. 개인의 심화 등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서 해결하는 것. 구조화된 설계된 휴먼 모니터링 능력이라고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협력적 의사결정력. 리더 양성가. 이거는 어떤 직업이냐? 협력 관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 효과적 대안을 결정하는 리더 양성. 그 다음에 전략 부서 근무자. 생산, 유통, 판매, 재무 등 종합적인 관점으로 기업의 전략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스템 사고적.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수많은 정보를 자신만의 논리 구조로 편집하여 종합하여 최적의 해답을 도출하는 사람. 그죠?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 다음에 업무 환경 설계 전문가. 그는 복잡한 기술 변화에 대응해서 민첩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설계해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유인형 협력 능력. 미래 예측 연구자.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 연구를 종합하고 관련 미래 지수를 창출하는 사람. 지금도 우리 미래 예측 연구자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관리 코디네이터. 협력 관계를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사람. 그죠? 이러한 직업들이 있다. 그 다음에 휴먼 클라우드 능력. 이거는 인적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문제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죠?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분쟁 조정사.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 역량 활용 분야의 세부 영역을 한번 볼까요?
그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과 그 정교한 그 첨단 기술 조작 역량, 휴면 컴퓨터 조합력, 이것이 이제 세부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디지털 문해력은 우리 지능화 기반의 자동화 공정을 이해하고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행하는 직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 생산 공정 관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기반 정보 시스템 제공 사업자,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직업. 이게 바로 클라우드 기반 정보 제공 사업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정교한 첨단 기술 조작 역량으로서 그 자동화 기계 검사원이 있습니다. 기계 작동 조건의 미세한 오류를 발견하여 생산 서비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 해결사, 그죠? 이런 그 자동 기계 검사원. 그 다음에 인간의 퍼포먼스에서 신기술을 결합하여 공연의 완성도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연 설계사가 있어. 그 다음에 휴면 컴퓨터 조합력으로는 그 기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사람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무인 이동체 개발 및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가치 기반 프로그래머. 이건 뭐냐? 기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분석 정보를 활용하고 인간적 기준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이러한 이 직업군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이 있잖아요. 이 3대 역량과 11대 세부 역량이 고도의 그 사고력을 위한 인지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죠. 즉 인간의 고유 문제 인식 역량은 해석하고 응용하고 분석 과정에서 인간 고유에 대한 도출 역량은 대안 창출과 평가 과정에서 기계와 협력 소통하는 역량은 인지 과정 전반에 걸쳐 기계의 성능을 활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인간의 인지 과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력을 고도하려면 이런 역량을 갖춰야 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인간의 그 지능의 일부가 기계로 대체되는 시대는 인간의 고유의 인간다움이 중요해지겠죠. 인간의 역할이 바뀌면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계와의 협력과의 소통이 더욱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량을 갖추도록 우리 교육과 사회인식 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의 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전반부에 총 마무리를 한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테마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고, 우리 다음에는 말 그대로 우리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설계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 설계 부분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할 것이고, 오늘은